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리의원의 전영명 원장입니다. 겨울에 중염이 흔한 이유는 대부분의 중염들이 이제 감기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겨울에 감기를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중염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급성 중염이라 그러면 이제 막 고열이 나고 귀가 아프고 하는 그런 통증을 갖고 있는데, 이런 급성 중염들은 이제 감염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감기 후에 바이러스나 아니면 세균들의 감염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중염이 오면 귀에 이제 물이 차게 되는데, 그게 이제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고름 같은 게 차게 되면은 굉장히 큰 통증이 있게 되죠. 그래서 고막이 밖으로 막 팽창해서 귀에 통증이 심하게 오는 경우가 있고, 고막 자체에도 어떤 감염이 돼서 고막염이 와서 또 거기 물집 같은 게 생기고 그래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감염이 아니라 환기 장애 때문에 생기는 삼출성 중이염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뭐 통증보다는 청력 장애 같은 걸로 많이 오게 되죠. 코를 세게 풀면은 중이염이 생긴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뭐 코를 푼다고 중이염이 직접 오지 않지만 간혹 역류성 그런 감염이 생길 수가 있죠. 귀 안에는 원래 무균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어떤 세균이 들어가서 거기서 감염이 되면은 급성 중이염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코 뒤에 우리가 비인강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에서는 세균이 많죠. 아무래도 우리가 바로 호흡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이물질이나 세균들이 번식할 수 있는 그런 부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너무 세게 풀게 되면은 이관을 통해서 거꾸로 역류해서 세균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보통 중이염이 자주 걸리는 아이들 경우에 이제 면역력이 약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면역자가 돼서 중이염이 많다. 그건 뭐 일반적인 이런 상기도 감염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서 감기가 많이 걸리고 또 비염이나 또 부비동염 또는 뭐 기관점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아이들 경우에는 뭐 중이염도 같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1차적인 경우도 있고, 그거에 비해서 이제 삼출성 중이염, 감염이 아니라 어떤 통기 장애에 의해서 원래 고막 이 외부와 바깥쪽과 이제 압력이 밸런스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안에 물이 고이는 거죠. 그걸 우리가 삼출성 중이염이라 그러는데, 아주 매우 흔한 그런 질환이고, 대부분의 아마 한두 번씩은 이제 어린 시절에 삼출성 중이염은 아마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면역력하고 직접 연관되는 건 아닌데, 면역학적으로 좀 연관이 되는 경우는 이제 알러지가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알러지가 있는 경우 알러지성 삼출성 중이염 같은 게 많이 올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과 연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 이제 귀를 뭐 자꾸 파주고 이런 행동이 중이염을 유발할 수 있나, 이런 질문을 가끔 받게 되는데, 사실은 뭐 귀를 파는 행동이나 이런 거는 뭐 관계가 없죠. 뭐 중이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고막에 의해서 외부랑 차단돼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소아 중이염의 증상 그리고 진단,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 아이가 중이염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실 이게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제 소아 중이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급성 중이염과 이제 삼출성 중이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급성 중이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귀 안에 중이 안에 감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균이 증식이 되거나 바이러스가 증식이 돼서 급성 염증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결과로 인해서 안에 뭐 분비물들이 이제 염증의 그 결과적으로 생기는 분비물이죠. 그런 그 감염이 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급성 중이염 같은 게 굉장히 고열이 납니다. 그러니까 38도 5분 이상의 고열이 나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가 굉장히 아파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새벽 같은데 도저히 뭐 응급실을 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아이가 막 보채고 막 귀를 막 잡아 뜯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게 급성 중이염이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삼출성 중이염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 통증이 없어요. 통증이 없고 급성 감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에 그 급성 중이염이 있다가 이제 급성 증상이 없어지고 삼출성 중이염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물론 있죠. 그러나 현재는 삼출성 중이염으로 넘어왔다고 하면은 이제 그거는 통증이나 뭐
열이나 이런 급성 증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나타나는 증상은 아이가 청력이 좀 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불렀는데 아이가 대답을 잘 안 한다든가, 또는 뭐 TV를 보는데 이상하게 자꾸 볼륨을 높여달라고 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번 테스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좀 TV 볼륨을 좀 줄여가면서 아이 반응을 좀 볼 수가 있죠. 근데 엄마 아빠는 잘 들리는데 아이는 이거 뭐 자꾸 높여달라고 그러고 왜 자꾸 볼륨을 줄이냐고 하면은 한 번쯤 의심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삼출성 중이염은 감기로 병원에 갔다가 소아과나 이비인후과에서 귀를 보니까 이제 이게 물이 찼다,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연관이 있죠. 중이염에 해당되는 부분은 특히 급성 중이염보다 이제 삼출성 중이염이 훨씬 더 많은데, 삼출성 중이염의 경우는 청력 장애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치료의 목표는 청력 장애를 해결해주고 영구적인 청력 장애로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일시적으로 청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치료의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하는 기준도 청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영구적인 경우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어떤 여러 가지 후유증 같은 게 동반이 돼서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만성 중이염으로도 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너무 오래 가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청력 장애를 유발시킬 수가 있고, 또 결국은 영구적인 청력 장애와 연관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 중이염이 있을 때 이제 병원을 가야 되는 또 응급 신호가 뭘까? 이런 거는 아이가 이제 막 급성 중이염이 심해서 막 고열이 나는 거죠. 뭐 40도 이상의 고열이 나고, 어떤 열성 경련 같은 것도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열이 잘 떨어지지 않고 아이가 또 엄청 아파하고, 그런 경우에는 응급적인 그런 치료가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응급으로 고막을 좀 절개해서 안에 있는 농을 이게 배농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네, 그런 경우가 뭐 어렵지 않으니까 만약에 그 심한 경우에는 아이를 이제 가까운 이비인후과에 반드시 데려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막 아프다고 할 때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응급처치가 뭔가 뭐 특별한 게 사실은 없는데, 뭐 아무래도 약을 먹여야죠. 그러니까 집에 갖고 있는 해열 진통제 같은 거가 상비약이 있으면 그런 약을 먹고, 크게 완화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약을 먹고 기회가 되면은 병원에 가서 좀 그 통증을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간단한 처치 같은 것도 시술도 좀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이들이 중이염이 흔하게 오기 때문에 보통 감기가 있거나 다른 문제로 소아과나 이비인후과를 방문하게 되면은 반드시 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